할 수 있어. 너무 똘똘한 네이버니까 한번 해봅시다. 더 빨리 하겠지? 가나다 수를 잘리는 것 같아. 아니, 10번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디 나간 다음에 시간 나오면 이제 숙제 부분도 풀이할게요. 10번. 오늘 할 부분이 보면 알겠지만 조금 어려워서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수면 위 30m 높이 암벽에서 58m 줄에 끌려오는 배가 있대. 매초 4m 속력으로 끌 때 2초 후에 배의 속력은 얼마일까? 벌써 문제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문제 이해는 되니 얘들아? 어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이해가 될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재밌진 않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높이가 30m인 암벽이 있죠. 암벽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바다가 있대. 바다가 있겠지? 여기 바다 위에 배가 하나 떠 있는데 이 배를 이 절벽에서 줄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상황은 이해가 돼요? 이 줄로 배를 당기면 배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줄을 당기면 배가 이렇게 수면에 따라 이동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게 딱 거리가 뭐야? 2초 후인가? 2초 후에 배의 속력은 얼마일까?를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이제 변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변수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 어디를 변수 잡을까? 배의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변수를 어디를 잡을 거냐면 암벽으로부터 배까지의 수평거리를 한번 x로 잡아볼게. 이걸 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얘들아 뭐 알려줬냐면 줄의 속력을 알려줬어. 줄을 1초당 4m씩 당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배의 속력도 4m일까? 4m/s일까? 그건 아니겠지. 줄을 너희가 4m 당긴다고 배도 4m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그쵸? 그러니까 배의 속력은 따로 구해봐야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뭘까를 먼저 파악해보자면 2초일 때 배의 순간 속도가 얼마인가? dt분의 dx. 그쵸? 배의 순간 속도가 얼마인가? 이걸 구해달라는 거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뭔지는 이해가 돼요? 2초일 때 dt분의 dx를 구하고 싶어. dt분의 dx를 구한다는 것.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x와 t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겠지. x와 t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는 주어져야 우리가 dt분의 dx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x를 t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t초 후에 내가 t초 후에 줄의 길이는 얼마가 됐을까? 58-4t. 그치? 58 마이너스 4tm겠지. t초 후에 줄의 길이. 그지 않아? 줄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당기면서 배도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좌측으로.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dt분의 dx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x와 t와의 관계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리를 이용해보면 30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58-4t의 제곱과 같다. 이런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이게 x와 t와의 관계식이 되겠지. 우리가 구하고 싶었다. 이 식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dt분의 dx잖아. dt분의 dx를 구하려면 이 양면을 뭐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될까? t에 대해 미분해주면 되겠지. t의 변화량에 따른 x의 순간 변화. 그게 내가 궁금한 순간 속도니까. 그쵸? 양면을 t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양면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좌변부터 미분해볼게요. 30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0. 0이 되지. 사라지고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0. 2x가 되겠지. 2x t분의 t가 될까?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x제곱이 사라지지 않아. 왜? x는 변수니까. x는 상수가 아니지. t에 따라 x도 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했어?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t에 대한 x의 변화량이 붙는 거예요. 좌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우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통 라이프니츠식 미분이라고 하는데 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뉴턴식 미분할 때는 보통 이런 형태의 미분을 아마 많이 봤을 건데 여러분이 이런 양함수 형태의 미분하는 걸 뉴턴식 미분이라 하고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해볼래? 0은 y를 미분하면 1이 되지. 근데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dx분의 dy가 되죠. 우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뭐가 안 붙지. 왜냐면 이게 dx분의 dx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f'x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이제 라이프니츠식 미분이라고 하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변수는 미분하면 당연히 사라지지 않아. 그치? 변수는 사라지지 않지. 단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x에 따른 y의 변화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dx분의 dy 얘를 보통 y'이라고 하는 거지. 도함수. 그쵸?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방식이 혹시 이해는 될까 얘들아? 이게 이해는 되니? 이런 음함수의 미분법을 보통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많이 써요. 뭐 나중에 미적분 수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한번 알아두시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제곱 형태일 때 미분하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얘를 그냥 x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미분하려고 그러면 루트가 나오거든? 너희는 아직 무리함수 형태의 미분 안 배웠잖아. 무조건 2에서 배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 미분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dt분의 dx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니? x분의 마이너스 4에 58 마이너스 4t로 정리되죠. 양변은 2x로 나눠주면 되잖아. 네. 그치? 그럼 이건데 우리는 t가 얼마일 때야? t가 2일 때 구하는 거지. t가 2일 때 또 dt분의 dx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해? x는 0이 아니어야 돼. x도 필요한데? x도 필요한데? 그럼 t가 2일 때 x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t가 2일 때로 가볼까 얘들아? t가 2일 때를 보자면 t가 2일 때 줄의 길이는 얼마예요? 50 50이지. 그럼 t가 2일 때는 x가 얼마니? 40이 되겠죠. 그쵸? 즉 우리는 t가 2일 때 2초 후에 순간속도를 보고 싶기 때문에 t가 2일 때 x값을 구해보면 40m인 거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이제 t가 2일 때 x 40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대입만 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m/s가 2초일 때의 배 순간속도라는 걸 알 수 있지. 답은 이렇게 쓰면 될까? 아니요. 아니지. 뭐 물어봤어요? 속력. 속력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써야 돼? 5m/s로 써주면 되겠죠. 왜 속도가 음수가 나왔을까? 방향이 반대라서. 지금 배는 x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속도가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x를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벽으로부터 배까지의 거리를 x로 설정하는 순간 양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잡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배의 속도는 음수라는 거 이해돼요?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속력으로 봤으니까 스칼바 값이니까 절대값 크기로 5m/s다 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괜찮나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13번 13번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6cm, 40cm인 작은 구와 큰 구가 있다. 작은 구와 큰 구. 근데 얘네가 반지름이 점점 커지고 있대요.
반지름이 점점 커지고 있어. 반지름이 작은 구는 이제 1초당 8cm씩, 큰 구는 1초당 2cm씩 이제 반지름이 커지고 있대. 특이한데. 보자. 그래서 문제에서 V를 어떻게 정했냐면 큰 구와 작은 구의 부피 차를 V라는 문자로 정했죠. 그쵸? 그래서 1번에서 구해달라는 걸 먼저 볼까? 1번에서 구해달라는 건 작은 구의 반지름이 14cm일 때 V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식을 좀 일단 써볼까? 내가 큰 구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해볼게. 큰 구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했을 때 T초 후의 큰 구의 반지름은 얼마일까? T초 후일 때 40 플러스 2구. 이게 T초 후의 큰 구의 반지름이겠지. 몇 초 2cm씩 늘어나고 있다 했으니까 큰 구의 반지름이. 괜찮아요? T초 후의 작은 구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지? 뭐라고 쓸 수 있죠? 6 플러스 8t. 6 플러스 8t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네. T초 후의 작은 구의 반지름. 괜찮을까?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V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큰 구의 부피와 작은 구의 부피의 차를 V라고 정의했어요. 이게 큰 구의 부피 빼기 작은 구의 부피지. 이게 두 구의 부피 차를 의미하지. 그쵸? 근데 내가 R1이나 R2나 둘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말은 V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같겠네. 이게 V식 아니야? T초 후에 두 구의 부피차. 괜찮아요? 네. 그래서 V라는 문제에서 정의한 문자를 이렇게 T에 대한 3차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여기까지 식 정리는 이만하면 됐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를 파악해보자면 문제에서는 작은 구의 반지름이 14일 때, 즉 T가 얼마일 때야? 1. T가 1일 때. 그치? 작은 구의 반지름 1초 후에 14가 되잖아. 즉 T가 1일 때 뭐 물어봤어요? V의 순간 변화율. 얘를 물어본 거지. T가 1일 때 dt분의 dv가 얼마니? 이걸 구해달라는 게 1번 문제지. 지금 구해야 될 게 뭔지는 이해되니? 작은 구의 반지름이 14일 때, 즉 T가 1일 때의 V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니?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내가 구해야 될 게 이거야. 근데 이미 V를 T에 대한 식으로 난 썼네? 그치? T에 대한 식으로 썼네. V가 이런 T에 대한 3차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정리했잖아. 그럼 dt분의 d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미분해요.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돼요? T에 대한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좌변 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1 곱하기 dt분의 dv. 그치? 그러니까 그냥 dt분의 dv가 되겠죠? 1 곱하기 dt분의 dv. 좋아요. 좌변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이 V라는 변수를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우변은 3분의 4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건드릴 거 없고 얘 T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3 40 플러스 2t의 제곱 곱하기 40 플러스 2t의 제곱 곱하기 2. 그치? 성미분 2 추가로 나와야 되죠? 잘했어요.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 6 3 플러스 6 플러스 8t의 제곱 곱하기 8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dt분의 dv 다 썼네?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지. t가 몇일 때 변화율이 궁금했죠, 우리는? 1일 때 변화율이 궁금했지. 그럼 이 식에다가 t가 1을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이 식에 t가 1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t가 1을 대입해 주시면 계산 아주 더러운데 7840 파이 제곱
cm/s가 나오게 될 거예요. 1번 정답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작은 거에 만드는 14일 때, 즉 t가 1일 때 v의 순간 변화율은 저렇게 나올 거고 엄청 크네. 이 사람이 cm 세제곱이라고 할까? 2번 과목 볼게요. 바로 이어서 2번을 보자면 2번에서는 뭘 물어봤지? V가 최대가 되게 하는 T가 V가 최대가 되게 하는 T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T가 몇 초일 때 V가 최대가 되니 그 구의 부피차는 언제 최대일까?를 물어봤지. 봐봐. V라는 애는 T에 대한 관계식을 내가 써놨는데 V는 T에 대한 3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치?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실수 전체면 최대 최소를 뭐 정의하긴 힘들지만 이 문제는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 T는 0보다 커야 하니까 t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t가 사실 제한되어 있거든요, 얘들아. t가 0 이상 뭐 이하일까? 0 이상 뭐 이하일까? 3분의 17 그치? 잘했어요. 그치? 지금 t가 정의역이 애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가 제한되어 있다면 v도 당연히 최대 최소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3차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왜냐면 t는 지금 그치? t초 후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는 없고 0 이상이면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작은 구가 큰 구보다 절대 커지지는 않는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해보면 이거 시간 지나다 보면 얘가 더 커지지 않아? 반지름이? 당연히? 근데 문제에서 얘가 항상 얘보다 커지지 않는다는 건 t를 3분의 17까지로 제한하는 거지. 시간 자체를. 왜냐면 3분의 17초일 때 딱 따라잡거든. 둘이 같아질 때가 t가 얼마인가 생각해보면 6t가 34일 때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간이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의 v값 v의 최대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 3차 함수에 내가 최대 최소를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 있지 않겠어? 근데 마침 우리가 1번 풀 때 뭘 구했냐면 dt분의 dv를 구해놨다? 이게 v 입장에서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의 도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 3차 함수에 너희가 v를 y처럼 생각하고 t를 x처럼 생각하면 얘는 y의 x에 대한 3차 함수고 얘가 걔의 도함수 아니야? 네. 그럼 내가 도함수를 구했다는 건 얘의 증감도 다 파악 가능한 거 아니야? 이 도함수만 해석할 수 있으면? 실제로 내가 이 v가 t에 대한 3차 함수일 때 이 3차 함수를 해석하려면 너희 도함수 구할 거잖아. 도함수 2차 함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를 내가 이미 구했다는 건 증감 파악이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식정리를 좀 해볼 건데 얘가 t의 변화율에 따른 v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 즉 v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함수랑 똑같은 의미야. 그치? 우리가 평소에 파악하던. 얘를 먼저 파악해야 증감 파악이 될 거잖아. 우리 막 증감표 그리면서 3차 함수 많이 그려봤을 거 아니야. 그지 않아? 얘 어차피 C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 뭐야? 2차 함수야. 엄청 숫자 커브여서 그렇지 결국에 의미 파악하면 t에 대한 2차 함수지. 2차 함수면 너희가 잘하는 애 아니야? 진리도록 많이 만들었지. 그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 정리만 좀 해볼게. 개수 정리만 좀 해볼게. 식 정리만 한번 보세요. 3분의 4파이로 묶었을 때 여기 있는 40 플러스 2t제곱 어차피 공통인수 2 가지니까 이거 앞으로 빼도 되나? 얘가 이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거 뭐 빠져나와? 4로 되지.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24에 20 플러스 t 제곱으로 써도 되나? 앞에 거. 얘 이렇게 써도 똑같다는 거 이해되니? 식정리는? 40 플러스 2t에 2를 제곱을 꺼내나오면 2의 제곱으로 나오지. 이거 이해돼요? 네. 얘도 어차피 이 공통인수 가지는데 얘는 그냥 어차피 개수 맞춰주는 게 중요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써볼게. dt분의 dv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원래 식이랑 똑같다는 건 이해돼요?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왜 식정리를 이렇게 했을까? 24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어서 공통인수를 최대한 끄집어내려고야.
24를 앞으로 꺼내보면 어차피 상수니까 공통에서 묶어보면 32파이에 20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8t의 제곱이 dt분의 dv인 거 알 수 있죠. 괜찮아요? 식정리를? 그래서 쌤이 식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가야 돼 항상. 너희가 물론 시행착오를 전개하면서 겪어보는 것도 좋은데 식정리 쌤이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합차하려고 전개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르니까. 이거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6t 플러스 26 빼면 마이너스 7t 플러스 14잖아. dt분의 dv가 이렇게 인수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돼요? 그 말은 이 v를 t에 대해서 미분한 v의 t에 대한 도함수가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너희가 생각해보면 t축으로 그려봤을 때 얘는 결국에는 최고차항의 음수인 2차 함수 아니야? 그럼 얘를 너희가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26이 여기가 2인 거 아니냐? 그렇죠?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얘들아 원래 v가 t에 대한 3차 함수잖아. 이 3차 함수는 그리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증가하면 마이너스 9분의 26에서 2까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9분의 26까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9분의 26에서 2까지 증가하다가 이 이후로는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v라는 이 t에 대한 3차 함수를 t축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겠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v를 t에 대한 3차 함수를 만약에 너희가 그려본다면? 그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봐. t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 0부터 3분의 17까지잖아. 0부터 3분의 17까지잖아. 그지 않아? t가 애초에 정의역이? 그럼 0부터 3분의 17 사이에서 v는 언제 최대가 되니? t가 2일 때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t가 2에서 생각해보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이게 곧 극대값일 거니까 괜찮아요? 그 말은 v가 최대가 되는 t가 언제라는 거야? 2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예요. 우리 이미 dt분의 dv를 구해놨으니까 1번 풀 때 v가 최대가 되는 t는 0에서 3분의 17 이하일 때 극대값인 2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 v를 t에 대한 3차 함수를 그린 그림이라는 거 이해돼요? 이해가 되니? 이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부에서 3차 함수 그리는 거 똑같은 거지. 물론 이제 전개식 자체는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의미 생각해보면 똑같아. 그래서 t가 2일 때 v가 최대가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괜찮을까요? 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정답은 계산에 7840m 40파이 3분의 17이죠 저기. 네 3분의 17 3분의 17 뒤로 나가서 들어도 될까요? 네. 다음 15번 16번까지 같이 풀 거예요. 어차피 이어지는 문제라 15, 16번 좀 같이 볼게요. 윗면의 반지름은 6cm, 길이는 1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이 그릇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 시간당 30세제곱센티미터. 근데 이 꼭지점에서 또 시간당 10세제곱센티미터씩 지금 물이 빠져나가고 있대. 어이 뭐야? 이런 그릇이 있는데 이런 모양의 그릇이 있는 거지.
여기 이제 물을 막 붓고 있는 거야. 얘들. 그럼 이제 이게 T초 후에 이렇게 그릇에 물이 이렇게 차 있겠지 아마도. T초 후에는 물이 이렇게 점점점 차겠지? 점점 차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될까? 됐나요? 네, 이런 문제 15번, 16번 같은 유형 문제 많이 풀면은 풀수록 느끼겠지만 결국에 되게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애들이 처음 할 때는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 핵심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아요.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뭔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뭔가 이것만 파악을 잘하면 끝이야.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고 필요한 건 뭐지? 이것만 잘 파악하면 돼. 한번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잘 들어야 너희가 숙제할 때도 원활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조건이 뭐냐면 초당 30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을 붓고 있고 근데 꼭지점에서 10만큼 빠져나오고 있대. 그럼 사실상 얘들아 이거 말을 이상하게 하긴 했는데 문제에서 사실상 1초당 물을 얼마큼 채우고 있는 거야? 20씩 채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단 한 줄로 표현해볼게.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 싶다가 뭔데? 이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야. 초당 물의 부피가 20씩 늘어나고 있다. 20세제곱센티미터씩 물을 붓고 있다. 저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야. 이해는 돼요? 저게 물의 부피의 변화량이지. 초당 20세제곱센티미터씩 붓고 있으니까. 그럼 주어진 게 뭔지는 납득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뭔지? 이게 주어진 조건이고 봐봐. 근데 내가 변수를 좀 당연히 잡아야겠지. 활용이니까. 잡을 건데 T초 후에 소면에 이렇게 물이 점점 찰 거잖아. 당연히 원뿔 모양으로 차겠지. 그런 모양 그대로. T초 후에 이 원뿔의 윗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T초 후에 이 물이 찬 높이를 내가 H라고 잡아볼게요. H로 잡아볼게. 이렇게 변수 잡았을 때 1번에서는 뭘 물어본 거야? 1번에서 물어본 게 뭐지? 1번에서는 수면의 높이가 5cm일 때 단위 시간당 수면의 높이의 변화량이 얼마인가? 이게 1번에서 구해달라는 거지. 뭔지는 이해돼요? 수면의 높이 h가 딱 5cm가 됐을 때 순간적인 수면의 높이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뭔지는 납득이 되니 너희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지금 주어진 거 파악했고 구해야 되는 게 뭔지까지도 파악을 했어. 봐봐. 직관적으로 봤을 때 dt분의 dh를 구하려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h랑 t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구할 수 있다면. 근데 너희 좀 생각해볼까? h, t에 대한 관계식 쓸 수 있니? t초 후에 h를 너희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아니요. t초 후에 수면의 높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니? 물론 어떻게 고생을 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건 납득이 되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t초 후에 수면의 높이? 이게 계속 달라질 텐데 높이 차는 게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그렇다면 얘를 직접 구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dt분의 dh를 내가 직접 구하는 게 힘들다면 주어진 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뭘 알고 있어요? 단위 시간당 부피의 변화율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얘를 알고 있지. 그럼 내가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사실상? 부피의 변화를. dv분의 dh만 구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네. 그 D는 문자가 아니어갖고 막 저렇게 약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려주셨네. 의전수 역시. 그렇죠.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x를 이제 미분했을 때, y를 미분했을 때 dx분의 dy라고 음함수식 표현, 이제 음함수 이분법 표현으로 라이프니식 미분을 이렇게 하지만 잘 지적한 대로 이게 실제 분수는 아니야. 실제 분수는 아니야. dx분의 dy가 실제 분수는 아니거든. 이게 의미 파악해보면 이거는
분자에 쓰이는 y는 얘가 이제 미분의 대상을 의미하고 분모에 쓰이는 d 다음에 쓰이는 얘는 미분 도구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해보자면 y라는 대상을 x라는 도구를 통해서 미분하였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의미 파악해보면 이거 자체가 분수는 아니지. 원래 분수는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분수처럼 쓸까? 왜 분수처럼 쓸까 그러면? 분수가 아닌데? 왜냐하면 실제 원래 이 미분이 나오는 의미 자체는 분수가 아니지만 연산 자체는 분수처럼 생각하고 계산해도 상관없기 때문이야. 실제 의미는 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얘를 계산할 때는 실제 분수처럼 취급하고 곱하거나 계산해도 돼요. 증명은 대학 가면 나와요. 이게 증명은 지금 당장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없고 연쇄법칙이라고 해서 왜 이게 순간면허끼리 곱해도 분수처럼 계산이 작동하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냐면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얘가 실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처럼 계산해도 상관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실제 그냥 분수처럼 작동하고 그냥 계산 과정에서는 우리가 얘를 분수처럼 취급해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연쇄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미분에서 나중에 아마 대학 가서도 수학을 더 깊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증명을 하겠지. 왜 저게 분수처럼 그냥 곱셈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가. 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이 힘들고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치면은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얘고 알고 있는 게 얘니까 얘를 직접 구하기 힘들다면 얘를 구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야? dv분의 dh를?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부피. v와 h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지. v와 h에 대한 관계식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 dv분의 dh건 dh분의 dv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t초 후에 이 수면의 부피 v를 h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 그럼 내가 이제 목표는 이제 확실해졌어. 나의 목표는 v를 h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보는 거야. v와 h에 대한 관계식을 쓰는 거야. 이때 이 t초의 소면의 부피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원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파이열 제곱 h라고 쓸 수 있지 않나? 네. 이게 t초구의 소면의 부피지. 또 그래서 차이는 물의 부피. 근데 이거는 지금 뭐가 있어? R이 껴있잖아. R도 변수지. 저기 상수면 상관이 없을 텐데 R도 변수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순수히 V와 H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그러려면 이 식에서 이제 R을 다 H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적은?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R과 H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네. R과 H를 봤을 때 R과 H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중심각 가지고 R과 H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2파이 R은 2파이 H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R은 5분의 3H라는 관계식을 꺼낼 수 있죠? 왜 그럴까? 닮음이니까. 어차피 원뿔 모양에 그래서 너희가 물을 채워봤자 나오기는 저 차는 이 수면이 차게 되는 이 원뿔은 항상 큰 원뿔과 닮음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당연히? 비율상 같을 수밖에 없잖아. 닮음의 정의가 뭔데? 어떤 도형을 확대호분 축소했을 때 두 도형이 합동이 되면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하죠. 그쵸? 그랬을 때 이 내가 t초 후에 몇 초가 지나던 간에 차있는 물의 저 원뿔 모양은 항상 원래 그릇 모양이랑 닮음일 거야. 근데 원래 그릇 모양이 반지름이랑 높이비가 3대 5잖아. 그럼 물이 아무리 차도 R이랑 H는 항상 3대 5 관계일 수밖에 없지. 그럼 이 R을 5분의 3H로 쓴 게 이해가 되니? 이 관계식이? 네. t초 후에 몇 초가 지나던 간에? 그러면 R 대신에 5분의 3H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던 V와 H에 대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네.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V는 25분의 3파이 H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V와 H에 대한 관계식이지. V는 25분의 3파이 H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dV분의 dH가 궁금해. 양면을 H에 대해서 미분해볼까? 양면 H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dV분의 dH. 그쵸. 1 dH분의 dV가 되지. 양면 H에 대해서 미분했잖아.
H를 도구로 미분했지. 그러면 H를 도구로 V라는 대상을 미분한 거지. 좌변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V라는 변수를 H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H를 도구로.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니? 우변은 어차피 H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그냥 25분의 9파이의 H 제곱이 되겠지. 이게 DH분의 DV잖아. 근데 이거 실제로 사실 의미가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처럼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얘 DV분의 DH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여긴 9파이 H 제곱분의 25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니? 우리가 DV랑 DH, DV분의 DH를 알려면 V랑 H에 대한 관계식만 이끌어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찾았다.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내가 궁금한 건 H가 5일 때 DT분의 DH였지. 수면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 했을 때 DT분의 DV는 지금 20이고 DV분의 DH는 내가 구한 바에 따르면 9파이 H 제곱분의 25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9파이 H 제곱분의 500이 DT분의 DH인 거야. 근데 H가 몇일 때? 수의 높이가 5cm일 때 DT분의 DH 물어봤지. 그럼 여기다 H가 뭐만 대입하면 돼? 5를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H 5 대입하면 9파이분의 20cm/s가 1번의 정답이다. 이게 소매의 높이가 5일 때의 소매의 높이의 순간 변화이 된다는 거예요. 1번 이해가 되니? 근데 많이 어려운 문제야. 되게 어려운 문제야 진짜로. 그럼 이제 2번도 바로 연달아서 볼게 얘들아. 바로 연달아서 보자. 근데 1번 풀었으면 사실 2번은 금방 할 수 있어. 진짜 금방 해. 얘들아 2번에서 뭐 물어봤어요? 반지름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 H가 5일 때 반지름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니? 이거 물어봤지. 그렇지 않아? 수면의 높이가 5일 때 반지름 순간 변화율은 그럼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너무 쉽지. 왜냐하면 우리가 1번에서 뭘 구했어요? R과 H에 대한 관계식. DT분의 DH를 구했고 R과 H에 대한 관계식을 구했어. 다 구해놨네? 그러면 내가 얘를 얘들아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자면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율에 DH분의 DR 곱해서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시간에 따른 반지름 변화율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지금 1번에서 얘를 구했거든. DT분의 DH 구했잖아. H가 5일 때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율을 구했지. 그럼 내가 얘만 알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침 내가 1번 풀 때 뭐 구했냐면 R과 H에 대한 관계식 이미 구해놨어. 되지 않아? 그럼 너희가 DH분의 DR을 구하고 싶으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식을? 뭐에 대해서? H를 도구로 미분하면 되겠지.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 어떻게 되니? 왼쪽 식은? DH분의 DR 되죠. 오른쪽은 뭐가 돼요? 5분의 3이 되지? DH분의 DR이 항상 5분의 3이네. 그러면은 H가 5일 때 DT분의 DH가 9파이분의 20이었잖아. H가 5일 때 DT분의 DH가 DH분의 DR은 얼마인데? 이게 5분의 3이라고 나왔네? 그 말은 정답은 3파이분의 4cm/s가 2번 정답이 되는 거야. 간단한데? 1번만 풀었더니 2번은 쉬운데? 16번까지 이어서 보기로 했죠 우리. 16번 어차피 이어지는 문제거든 얘들아. 이 15번 똑같은 그림에서 이 15번의 똑같은 그림에서 이번에는 수면의 저 윗면의 건널비를 내가 정의했을 때 H가 5일 때 수면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게 16번이지. 똑같은 문제에서 위에 필수 예제에서. 그러면 문제에서 뭐 T초 후에 내가 T초 후에 이 수면의 건널비를 한번 S라고 해볼게.
수면의 건널비를 한번 S라고 했지. 그러면 16번에서 물어본 질문은 사실 뭐냐면 수면의 높이가 5일 때 시간에 따른 저 수면의 건널비 변화율이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16번 질문이 이거라는 건 이해가 되니? 수면의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니? 수면 높이가 5cm일 때. 봐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다? 일단 주어진 거에서 dt분의 dv 알고 있고 우리가 1번 문제 풀면서 dt분의 dh도 구했어. 2번 문제 풀면서 dt분의 dr도 구했어. 쓸 수 있는 게 3개나 있네?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써야 가장 편할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돼. S를 결국에 내가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문자가 뭘까 생각해보면 dt분의 dv, 그러니까 v랑 dt분의 dh, h랑 dt분의 dr 이렇게 3개 알고 있지. 너네가 S랑 누구의 관계식을 따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R이 제일 편하지 않겠어? 그지? 그럼 내가 R을 사용해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dt분의 dr 곱하기 dr분의 ds로 구해도 될까? 왜냐면 S랑 R에 대한 관계식 따기가 제일 편할 거잖아. 나는 사실상 그러면 dr분의 ds만 알면 얘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S랑 R에 대한 관계식 불러볼까? S랑 R은 어떤 관계인데? S는 파이어 제곱. 파이얼 제곱이지. 그럼 dr분의 ds가 궁금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지, 안 그러면.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dr분의 ds가 되죠. S라는 대상을 R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지. 우변은 어떻게 돼요? 그냥 2파이얼이 되지. 뭐야, 너무 쉽잖아. 그러면 얘는 dt분의 dr이 h가 5일 때 3파이분의 4였잖아. 곱하기 dr분의 ds는 그냥 2파이얼이네? 왜 보니까? 그럼 이게 dt분의 ds라는 거네? 아니 시간당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t가 아주 미세하게 변할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그냥 정리하면은 3분의 8 R이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R만 구하면 되잖아. 언제? H가 5일 때 R만 구하면 되잖아. 수면의 높이가 5일 때 R이 얼마인데? 3이잖아. 그럼 R 자리에 3만 대입해주면 되지. 그럼 결국에 답은 뭐가 돼요? 8 제곱센티미터 per 세크. 이게 16번 정답이 되겠죠? 우리 한번 잘 해보세요. 이게 선생님 뭐 쉬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유형이긴 해. 되게 어려워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싶다 우리. 그 연습 문제 8-5번 한번 볼까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싶자 우리. 연습 문제 8-5번. 가로등 그림자 문제. 어려운 문제죠. 항상 이제. 주간 테스트를 했을 때 항상 정답률이 좋지 않았다. 딱 한 문제만 더 하고 시작. 단순 문제 8-5번. 키가 16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 위를 60m/분으로 매분 60m 속력으로 가고 있을 때 1번에서는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 2번에서는 그림자 길이의 순간변화를 구해달라. 일단 뭐 조금 우리가 시각화해서 볼까.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4m 높이의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바로 밑에서 사람이 출발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 달빛 하나 없이 아주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고 저 유일하게 빛이 나오는 광원이 저 가로등 하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게 될까를 가정해보면 우리 빛이 항상 집중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우리 그림자라는 것 자체가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에 생기는 거잖아. 그치?
사람에 막혀서 그림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 즉 그림자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림자는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 생기게 되겠지. 사람에 막혀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지는 이해가 돼요? 네. 가로등이 지금 붙여지고 있을 때. 자, 문제 3은 이해가 될까? 주어진 거 마련화 써보면 일단 가로등 높이는 4m, 사람 키는 1.6m 라고 했고, 변수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지. 마찬가지로 변수를 잘 잡는 게 중요할 텐데, 먼저 1번에서 뭘 물어봤지? 머리 끝에 그림자의 또 머리 끝에 그림자가 어딘데? 제일 여기잖아. 머리 끝에 그림자. 얘가 원래는 사람이 얘들아 여기 있지. 원래 사람이 여기 있었지. 그럼 머리 끝에 그림자도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사람이 움직이면서 점점 이렇게 초록점이 움직이는 거지. 그치? 1번을 만약에 너희가 구하고 싶다면 변수를 어디로 잡는 게 편할까? 초록점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 그치. 가로등으로부터 이 머리 끝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x라고 변수를 한번 잡아볼까? t가 변함에 따라 x도 변하겠지. t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도 아마 변하겠죠? 계속해서. 그럼 1번에서는 사실상 뭐 물어본 거지? 1번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1번에서는 뭐 t가 몇일 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가 좀만 생각을 해본다면 t가 얼마든 상관없이 항상 저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t와 x와의 관계식. t와 x와의 관계식이 필요해. t와 x와의 관계식이 필요해. t를 그럼 우리가 찾아볼까? t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자. 단위 이제 항상 거속식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항상 알겠지만 단위 통일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단위 통일이 되게 중요하지. 그쵸? 지금 사람의 속도를 60m/분이라고 했는데 60m/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위 t를 뭐로 할래? 분이라고 할까? 분을 쓸래? 초를 쓸래? 편한 걸로 쓰세요. 뭘로 풀어보고 싶어요? 어차피 똑같긴 한데. 초로 하고 싶어요? 그래? 굳이 분이 좋아하는데 초로 하고 싶어? 그럼 초로 해보자. 초로 한번 해보자. 너희가 초로 하고 싶다 했으니까 초로 해주는 거야. 분으로 해도 상관없어. 분으로 하고 싶은 분을 해보세요. 상관없어요. 사실 둘 다. 그래 초로 한번 해보자. 초가 그래. 초로 한번 해보자. 그럼 초속으로 바꿔볼게 내가. 이거 초속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1m/s죠. 그렇죠. 왜냐면 60m를 60초 동안 가는 거니까 1분당 1m/s. 그럼 초로 잡을게. 초로 잡을 거야. 그러면 사람 속도는 1m/s지. 그럼 초로 풀어보자. 그럼 t초 후에 사람은 얼만큼 이동했을까? tm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t초 후에? 내가 t초 후를 생각한다면? 네. 여기가 tm 아니야? t초 후 사람이 이동한 거리? 네.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건 dt분의 dx니까 x와 t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예. 그러면 x에 t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써보자. 뭘 쓰면 될까? 닮음 이용하면 되겠지. 닮음 이용해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사람이 막 이렇게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서 있다는 가정하에 둘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닮음이지. 그렇지? 그럼 닮음비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 1.6대 큰 직각삼각형 대응비 4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는 x-t 대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x지. 닮음식 쓰면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닮음식 쓰면 1.6대 4는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면 2대 5가 되지. 그쵸? 2대 5는 x-t 대 x이다. 비례식을 풀어주게 되면 5x-t는 2x가 되겠네. 비례식 안쪽 곱과 바깥쪽 등계곱이 같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이항하게 되면 3x는 5t. 3x는 5t? x와 t에 대한 관계식 나왔다. 나왔지? 우리 뭐 구해야 돼? t분의 dx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거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 네.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3dt분의 dx는
5가 되네? 그럼 dt분의 dx는 뭐예요? 3분의 5인 거지. 근데 단위 어떻게 될까? 단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미터 퍼 미터로 바꿔야 돼. 미터 퍼 세크지? 왜냐면 내가 이렇게씩 썼을 때 다 여기 쓴 단위가 뭐야? 미터. t는 초 썼잖아. t초 후니까. 그치?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3분의 5 미터 퍼 세크라고 하거나 문제에서 말한 대로 미터 퍼 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 곱하면 돼요? 60. 60 곱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로 쓸 수도 있지? 100 미터 퍼 분으로 쓸 수도 있겠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초속으로 쓴다면 3분의 5 미터 퍼 세크가 될 거고 분속으로 쓴다면 100 미터 퍼 분이 되겠지. 할만한데? 2번. 좀 단위가 헷갈려요. 왜 미터 퍼 세컨인지 헷갈려요. 여기서 t초라고 썼잖아. 초 단위를 썼잖아. 여기 쓰인 t가 초 아니야? 전부 다? 여기 쓰인 단위 자체가 다 초 아닌가? 근데 미분인데 그걸 그냥 나누기로 내리는 거는 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t에 대해 미분을 했을 때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는 게 네. 애초에 다 t초로 다 초로 바꿨는데 여기서 분이 있나? 단위는 미분 안 하는지. 단위는 그냥 분수로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단위에서 미분을 해요. 단위는 그대로 가지. 단위 그대로 가. 단위 항상 그대로 가요. 단위는 그러면은 그대로 단위는 그대로 가니까 미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미터로 가요? 아니 처음에 미터 퍼 세컨드. 처음에 미터 퍼 세컨드 다 바꿨잖아. 초로 다 바꿨잖아. 여기 분이 하나라도 있어? 애초에 이렇게 바꿨었잖아. 여기를 분으로 갔으면 여기가 60t였겠지. 근데 답이 왜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는 거예요? 초로 바꿔줬으니까 미터 퍼 세크로 나오는 거고 당연히 답도. 아니 미터 나누기 세컨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단위라고. 뭔 말이야? 미터 나누기 세컨드가 아니라 그 미터 퍼 세컨드 속력 단위라고. 뭔 소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왜 허벅지에서 단위를 통일했잖아 다 초로. 근데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속력이 나와요. 속력 속도가 나오지? 거속지 미분 안 배웠니? 아니 거리 t를 미분하면. t에 대한 식으로 썼을 때 양면을 t에 대해 미분하면 그게 순간 속도 의미하잖아. 아, 네. 그게 안 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어.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각도잖아. 네. 순간 속도. 왜? 속도 정의가 뭔데? 단위 시간당 위치변화량 아니야? 네. 속도의 정의가? 예. 순간 속도라는 건 dt분의 dx 아니에요? 네. 순간 시간이 변할 때 순간 위치가 어떻게 변하나? 그쵸? 그래서 뭐 분으로 하실 거면은 분으로 하시고 싶으면 여러분이 초로 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분으로 하고 싶으면 애초에 여기가 뭐였을까? 60t가 되겠지? t분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t분으로 했으면 여기가 60t가 될 거고 초로 했으니까 그냥 t가 된 거지. 이게 뭐지? t초 후에 사람의 위치죠. t초 후에 사람의 위치. 네, 2번. 2번에서는 뭐 구해달라 했지?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그럼 여기인데? 그림자 길이는 근데 우리 x가 3분의 5t라고 구했지 않나? x가? 이거 이용해서 계속 가보자면 x가 3분의 5t였지. 네.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3분의 2t가 되겠네?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3분의 2t미터가 된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럼 다 했다. 그림자의 길이를 뭐 L이라고 해볼까?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t초 후에 그림자의 길이는 3분의 2t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dt분의 dl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량은 3분의 2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초 단위를 썼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미터 퍼 분으로 쓰고 싶은 경우는 60을 곱해서 40 미터 퍼 분으로 써도 되고, 처음 했던 대로 뭐 초 단위로 하고 싶으면 3분의 2 미터 퍼 세크로 할 때 이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량이라는 거지. 순간 변화율.
네. 근데 그냥 분으로 계속 했어도 돼요. 분으로 계속 했어도 돼. 초로 하고 싶다 해서 초로 했는데 사실 단위 안 바꿨어도 되지. 자, 정리만 해보시고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마저 합시다. 무조건